좋아요. 구독에 빠져봅시다. 지난 33회 및 34회는 동석의 말이 아닌 행동, 예비 며느리들의 군기잡기, 흥수와 공주실의 질투, 범수의 직진, 강수의 출생에 대한 의심 등 볼거리가 많았던 회차였습니다. 35회 및 36회는 눈치게임 끝, 이제는 진실게임 시작.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음 방송분에 대한 분석을 뇌피셜로 깔끔하게 정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KBS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5회 및 36회차 분석형 뇌피셜 리뷰 스달TV입니다. 지난 회에서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 대표 마광숙을 데리고 두 사람의 배우자가 안치된 납골당에 찾아가 서로가 자신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라며 미안함, 감사함 등이 담긴 인사를 남기고 마음속 짐 하나를 덜어냅니다. 이로써 동석은 본격적인 1일이라며 더 적극적인 형 노릇을 이어갑니다. 넷째, 범수에게는 LX그룹 사회이사 자리를 제시하고 광숙은 이런 세심한 배려남 동석이 점점 좋아집니다. 독수리 술도가 첫째 장수와 사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동생들의 밝은 미래와 독수리 술도가 재건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었는데 이래도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매사에 당당하며 배려심 깊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 동석을 뿌리치기는 싫은 광숙은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둘째 천수에게 한 회장과 자신이 사귀고 있음을 시인하고 반응을 살핍니다. 저 사실은 한동석 회장님과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해요. 두 분 사귀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회장님 교통사고 났다고 했을 때 만사 제쳐두고 뛰어가신 거 우리 형제들에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잘 대해주시는 것 보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형수님 응원합니다. 이런 생각지도 못한 천수의 반응에 창피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들었지만 다른 시동생들에게도 둘의 관계를 말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수의 응원에 힘을 얻은 광숙은 셋째 흥수가 일하는 토스트 가게를 방문하여 한 회장과 좋은 만남을 이어가려 한다며 무겁고 미안한 마음으로 입을 떼지만 흥수는 웃던 얼굴이 한순간 얼음이 된 듯 굳어지고 믿었던 형수가 이럴 줄 몰랐다는 듯 성을 내서 광숙을 당황케 합니다. 저 사실 한동석 회장님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 보려 해요. 그 형님 좋은 분이죠. 저하고도 좋은 인연이 되면 좋겠네요. 그게 아니고 사귀어 볼까 해요. 한 회장님, 좋은 분이라는 거 알겠는데 불쌍한 우리 장수영은 어떻게 해요? 우리 술도가는 어쩌고 또 우리 형제들은 이제 형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냐고요? 흥수라는 인물은 그의 행동과 태도에서 내면의 정서가 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입니다. 흥수는 아직도 장수형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장수와의 관계를 단순한 형제가 아닌 정신적 지주로 여겼고 그 죽음 이후 광숙이 술도가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형 대신 지켜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흥수에게 광숙은 단순한 형수가 아니라 형의 유산을 품은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연인이 된다는 건 형의 서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 즉 광숙의 연애는 흥수에게 장수형의 2차 상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죠. 광숙은 장수의 사별 이후 실질적으로 술도가를 끌고 온 정신적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형수 리더, 보호자, 어머니 같은 역할을 동시에 했고 흥수는 그 존재를 희생을 감내하는 어른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런 광숙의 연애가 배신이 아니라 역할 포기처럼 느껴지고 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구심점이 흔들릴까 두렵다는 본능적인 불안이 자신의 방어 기제로 작용하여 둘 관계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석은 처음엔 낯선 인물이었다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형제들과 친해지고 형 노릇을 자처하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동석이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더 경계심이 생기고 구심점인 형수한테 다가가니까 더 싫다는 이율배반적 감정이 솟구칩니다. 게다가 동석과 광숙의 관계가 밝혀지던 타이밍에 옥분과 동물병원 원장이 다정한 장면이 흥수의 감정선에 자극을 줍니다.
즉 흥수 자신도 누군가를 향한 감정과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웃고 있는 장면을 보며 질투와 혼란을 느끼는 와중이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자기 감정만 따라가는 게 맞는 거야? 흥수의 감정은 반대가 아니라 불안과 질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랑해도 되지만 사랑이 우리를 밀어내면 안 돼요. 이건 애증도 아니고 집착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을 뒤늦게 배운 사람이 버거운 감정일 뿐입니다. 한편 빌런 톡고탁은 자신의 부인 미애가 톡술이 술도가 업둥이인 강수를 편들고 강수가 어릴 때 유독 친엄마처럼 강수를 대했던 기억으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톡고탁은 평소 감정에는 무딘 사람이지만 소속과 혈연에 대한 집착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술도가에서 미애가 강수만 유독 따로 챙기던 장면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안고 재우던 모습. 그땐 그냥 정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장면이 떠오르며 그 정성이 모성이었다는 가능성이 그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잘 따라? 엄마인 줄 알겠네. 얘가 사람 손을 좀 타서 그래요. 그때는 농담으로 웃고 넘겼던 말들이 지금은 정말 엄마였던 건 아니겠지? 이런 감정은 톡술이 술도가 업둥이 강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미의 숨긴 관계에 대한 배신감이 싹트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톡고탁은 강수에 대한 모든 행동과 말투 위치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제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모습, 미애가 강수를 편드는 말 한마디 등 모든 것들이 불안과 분노를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강박 수준이 집착을 느끼게 되고 미애 몰래 강수와 미의 DNA 검사를 의뢰하려 합니다. 톡고탁은 지금 자신의 딸, 자신의 아내, 그리고 과거의 진실에 둘러싸인 거대한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가 발견할 진실은 아내의 배신일 수도 있고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는 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강수의 존재만큼이나 위험한 폭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톡고탁이 진실을 알아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진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까요? 이번엔 마광숙 대표의 엄마 공주실과 톡술이 술도가 공장장 고자동 커플의 달달함에 빠져봅시다. 소개팅에 다녀왔던 고자동이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정장을 갖춰 입고 나가는 것을 공주실이 목격하고 뒤돌아서서 그래, 뭐 소개팅이든 뭐든 해보시지. 잘 되면 좋겠네.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고자동의 귀가 시간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부엌 시계를 보고 거실을 서성이고 고자동이 돌아왔는지 확인 전화를 해볼까 하며 불안해합니다. 공주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자존심인 인물이지만 질투를 느끼는 자신이 낯설어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중입니다. 외면하는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자신의 이상형인 고자동을 소개팅한 여자에게 뺏길까봐 불안함이 커지고 있죠. 공주실은 자신이 고자동을 좋아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 사람이라는 우위로 자신을 방어 중이지만 고자동이 점점 멀어지는 기류를 느끼면서 감정은 소유욕이 질투로, 질투가 후회로 전이되는 중입니다. 공주실 여사는 자존심이 세지만 마음은 이미 들켰고 고자동이라는 남자에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가 택할 길은 하나예요. 먼저 고백하든가 아니면 뒤에서 후회하든가. 그 선택의 순간은 곧 찾아옵니다. 여러분이라면 공주실이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고자동이 먼저 확신을 줘야 할까요? 여러분은 다음 회차 어떤 커플이 전개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전 다음 회차 분석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